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행정학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국회직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일하고 서울시에서 일하고 지금은 황스파에서 한영행정학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 대상은요. 2020년 대비하는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7급하고 9급, 국회직, 그 다음에 경정, 승진, 경찰, 간부, 그리고 군무원 등입니다. 자기 목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출문제집을 지금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최신 기출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나온 거지만 이제부터 또 누적이 돼서 새로운 기출문제가 나오겠죠. 이건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추가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추가를 해야 되냐면 공기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최신 기출 1년에서 2년치 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스파 같은 경우에는 기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1년치 기출 문제집 모아서 드리고 있죠. 그걸로 참고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내가 다운받아서 그날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추가하셔야 돼요.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게 국가직인지 서울시인지 지방직인지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 해당 기출문제 숙지할 수 있어요. 직렬마다 여러분 출제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 다음에 행정학은요, 여러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가 많냐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되는 게. 자,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요, 정책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이 있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전자정보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환류 부분이 있겠죠. 총론으로 쓰이는 책이 기본적으로 4권이에요. 교수님들 책 많이 쓰이는 게 4권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선생님 책이 여기서도 겹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정책학 관련해서 쓰이는 선생님도 자꾸 확대되는 추세인데 주로 3분에서 4분이에요. 조직도 여러분 그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썼던 책이 최소한 3권에서 5권이었어요. 조직 행동론, 행태론에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사는 제가 한 3권 정도만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 총론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있고. 재무는 저는 3권 정도 참고하고 법령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재무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방자치도 3권. 최소 3권이에요. 지금 일부러 제가 최소로 썼고 전자정보 2권. 그 다음에 이거는 1권 정도가 있는데 1권 정도 많이 참여했는데 총론으로 겹쳐진다. 지금 좀 책 양이 방대하죠?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책이 다르고요. 자기가 선호하는 책이. 그 다음에 책이 출판이 어떤 건 12판, 13판 이렇게 판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 전판에는 있었는데 그 개정된 판에 없어요. 없는데 없는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신 기출이 아니라도 옛날 기출을 조금 보시려는 게 좋은데 보통 한 10개년 정도 기출문제가 여러분 기출문제집에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 문제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나오니까 꼭 보실 것.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기출문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어딨냐 행정학 강의구제 말씀드렸죠 지금. 그래서 요약서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하고 법령을 강조를 드릴 건데요. 기출문제는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1개년에서 2개년은 반드시 추가할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요약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서 최신 기출 1개년? 해서 2개년? 2개년? 이것만 갖고 가자가 목표인데요. 이거는 밑에서 위로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고 국가직 7급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뭐 국회직 8급 준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요. 거꾸로 이론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최신 기출을 잡고 최신 이제까지 반영하지 않았던 이론 수업 분야가 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올해는 제가 2020년 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비추예요. 왜냐면 이론책으로 여러분이 나오는 책이 2권이 돼요. 1권하고 2권에서 2권이 있고 한 권당 약 800쪽에서 900쪽인데
글자가요, 여러분 지금 요약서 글자 크기 굉장히 크고 아름답잖아요. 그쵸? 이론서 가면 글자 크기 좀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날개 이런 데 세부적으로 있어가지고 소화해낼 수 없는 양이 많아요. 책이 이렇게 많으니까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다 이거 넣어놓으시는 게 맞으니 그렇게 하신 건데, 초반에 시작할 때 이걸 해버리면 뭘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질려가지고 못하게 돼요. 일단 우리 요약서로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요약서로 풀리는 문제 건져내고 안 풀리는 문제 표시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해설을 제가 달았잖아요. 그 해설을 지금 사서 보신 분 밑에 보면 알겠지만 해설이 이론서 그냥 그대로 박아놨죠. 있고, 그 다음에 한 줄로 정리된 거 있죠. 그걸로 이론서 보완하는 식으로 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문제수는요, 안 많아요. 문제수는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집하고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로 해가지고 2019년도 문제 반영하려고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이 좀 다른 거예요. 해설만 양이 좀 더 많을 뿐인데, 일단 나중에 기출문제 회독하는 방법 말씀드릴 때 시간 줄이면서 회독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이에요. 법은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법제처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법제처 어플리케이션. 근데 저는 주로 그냥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냥 보는 게 편하긴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스크롤바에서 내리면 여러분 뉴스 기사 보실 때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렇게 이용할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보시면은 읽는 속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완벽하게 본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10분 안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읽다 보면 나중에 걸러져요, 조금씩. 왜냐면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는. 다 외워야겠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보다 보면 이 부분에서 나오겠는데? 기본 계획은 뭐 이렇게 대충 나오는구나. 위원회 여기 이쯤에 나오는구나 하면서 약간 구조가 조금씩 보이니까 일단 그것 좀 파악하는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점수를 써놨어요. 다음에 이거랑 사실은요, 이 요약서랑 플러스 이론서랑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요, 70점이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밑바탕이 있는 학생들, 무슨 말이냐면 행정학 전공을 하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래 그 기초적인 독해 능력이 좋으신 분의 경우에는 80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커트라인에 걸려요. 여기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요, 합격자 중에 기출문제만 팠다고 하시는 분 많죠? 그렇지 않나요? 기출문제만 파면요, 여러분 75점에서 85점이 보통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로 소화가 가능해요. 하고 나서 저는 좀 잘난 척 좀 해보려고 95점이라고 써놨죠. 밑에 이론 좀 추가해놨으니까 거기까지 봐라 해놨는데, 어쨌거나 되도록이면 여기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이론에서 출발하든지 완성 기출문제와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인 게 좋을 거예요. 기출 지문 먼저 암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암기하는 게 최고예요. 자, 넘어갈게요. 맞나요? 자, 잘 안 보이는데, 행정학이요, 난이도 차이가 좀 나는데 2019년도 10월 요번에 있었던 서울시 7급 동일한 시기에 지방직 7급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7급은 좀 쉬웠어요. 제가 풀어보니까 보통 학생들 실수한 거 빼고 하면은 90점. 그런데 역시 우리 요약서하고 기출문제 커리큘럼만 100점 맞을 수 있는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기출문제집하고 요약서에서 제가 증거 찾아보니까 20점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지방직 9급은요 쉬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얘가 문제였어요. 지방직 7급. 자, 90점에서 100점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써봤는데요. 학생들은요 75점 맞아서 온 게 평균이에요. 학생들은 75점 맞아도 합격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맞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이죠. 같은 이 시험에 봤을 때 여러분은 나는 90점에서 100점 맞아야 된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령이 5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법령을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기출하고 요약서에서 14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리는 문제였어요. 라고 이건 저의 하이 난이도에 맞춰서 한번 해봤고, 저도 실제 시험장 가서 분명히 긴장하고 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약 3문제로 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두 가지 대별해서 볼 수 있는 게 8월 달에 있는 국가직 7급이에요. 자, 85점 맞으면 굉장히 합격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고득점 넣는데 국가직만 다르죠. 자, 국가직은 변수가 있어요. 무슨 변수가 있죠? 시험이 바뀌죠? 1차는 픽셋. 그 다음에 2차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까지 신기출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 유형이요. 자, 1문제, 12문제, 4문제 빼고
자, 세 문제가 나왔어요. 아예 기출로 아예 또 통과가 안 되는 문제. 플러스 기출 변형이라고. 자, 인사조직 지자론 준비한 학생, 행정학 전공한 학생, 독해 능력 있는 학생이 가까스로 4개 맞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13개는 확실히 맞을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7개는 뭐였다? 거의 거기서 반타작하면 성공하는 그런 유형이었다는 거예요. 국가직 7급은. 이렇게 하고 인사조직이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쉽게 나왔었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 합격을 해야겠죠. 점점 국가직은 어려워질 거고요. 그럼 이 국가직 7급이 서울시 7급하고 지방직 7급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7급하고 9급은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분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커리큘럼이 요약서에서 기출문제로 가는 이 커리큘럼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론서에서 다시 기출문제로 가는 커리큘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금 더 오히려 시간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줄여주는 커리큘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행정학 접근 방법을요. 예를 통해서 예시를 해보려고 해요. 자, 문제예요. 세 문제인데 첫 번째 제가 이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행정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목이 미국 행정의 발달 과정, 행정학의 태동이죠. 자, 1번 지문 보이시나요, 여러분? 잭슨이 도입한 역관주의 나왔어요. 자, 잭엽이라고 따라해 보실까요? 잭엽이에요, 잭엽. 자, 잭역관주의는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이 부분이 틀려요. 이 부분이 틀려요. 이것만 강자로 바꾸면 맞아요. 그 다음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후퇴. 이 부분도 틀려요. 그 다음에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이거는 애매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아니야.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 과정이니까. 근데 어차피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바꾼데 핵심은 뭐예요? 통솔력을 강화시켰다가 포인트예요. 이거는요. 1번 하고요. 4번 질문도 읽어볼게요.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 내가 어떻게 알아? 초석 다진, 뭐 그렇게 있잖아. 애플비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지나친 정당 정치의 개입이, 자, 정치가 좋다 나쁘다고 했어요. 정치가 좋다 나쁘다고 했어요. 4번 질문. 정치가 좋다 나쁘다? 정치가 저해야 한다. 나쁘다죠? 얘는 정치를 좋아하네.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요. 너무 쉬워요. 왜 한눈에 첫눈에 보자마자 싫은 친구 있죠? 걔는 믿고 거르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2명이 있어요. 이 2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한 명이 진정한 친구였고 한 명은 거짓된 친구였다는 거죠. 얘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2번하고 3번 지문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1번하고 4번 지문은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기출 3족하면 걸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2번하고 3번이 핵심인데요. 2번 지문,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누가 지배했다예요. 문장이죠, 여러분. 문장이에요.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누가 지배했다. 이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모르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갔어요. 1906년 갑자기 역사가 나왔어요. 헷갈리죠? 그 다음에 뉴욕시정조사연구소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능률과 절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라는 게 표현이 나왔어요. 이때는요, 여러분, 과학적 연구, 능률과 절약의 실천 방안이 1900년대 초반에 있었긴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면 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는 돼요. 근데 뭐는 확실히 모르냐면 1906년하고 뉴욕시정조사연구소를 확실히 몰라요. 기출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기출문제집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 기출문제 이제 8쪽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정답이다. 1번이 답이다. 라고 나오고 나서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해설을 제가 하나 문장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좀 보기 편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1번에 여기 진짜 본격적으로 이론서에서 제가 빼놓은 게 있어요. 통째로 뺐는데, 자, 아까 뭐 건국 후 지배했다 그 문장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제퍼슨하고 잭슨이 지배했다예요. 제퍼슨하고 잭슨이 지배했다. 선생님들 책 내는 문제 내는 유형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중에서 이 부분 빼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 부분에서 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인 경우라도 약간 비슷한 교재를 사용하는 출제자는 전제하에 이 부분은 여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원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선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출문제 지문이죠. 저기를 외우고 이걸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문을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3초 안에 OX가 될 때까지 하시면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회독을 하시면서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얘를 반복 회독하는 식으로 가셔야지 그게 능률적일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이에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요. 기존 기출로 그 다음에 기존 이론서로도 아마 커버가 안 될 거예요. 자, 4번이에요. 4번은요. 기존 기출과 정반대되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기존 기출과 정반대되는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기출문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1번, 2번, 3번 맞는 지문 이게 X다. 그러면 이거 맞는 거니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아, 비덩은 뭐로 나누었다. 비덩은 뭐로 나누었다? 규, 유, 정으로 나누었다. 규제, 유인, 그리고 뭐로 나누었다? 규제적, 그 다음에 유인적, 그 다음에 뭐로 나누었다? 정보적 도구로 나누었다. 스택은 때리는 거고 캐럿은 당근이다. 그 다음에 썰면은 설교하는 거다. 일단 계속 규, 유, 정 반복을 하셔서 1번 외울 것. 그러니까 권위가 예측 가능성이 좋다. 권위가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하다. 이건 여러분 실제로 시험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그냥 O인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당황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는 기출 지문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 권위를 사용한 수단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 외우고 세 번째.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사실은 정책 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기출문제 리뷰할 때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시험 볼 때는 당황스러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외우세요. 지금은 이념적으로 지금 몰라요. 일단은 이건 다 모르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1번하고 4번 중에 항상 찍다가 틀렸겠죠. 학생들. 그쵸? 일단 4번 볼게요. 4번은요. 살라몬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뭐를 공공기관을 전달 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다. 이건 일단 여러분 독해적으로 아예 차라리 이거 안 해온 학생들한테 편한 문제였어요. 뭐를 중간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이다고 말하는 말 자체도 좀 이상하죠. 어불성설이죠. 간접적인 정책 수단이다가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정책학 선생님을 주로 정정길 선생님 책을 사용을 했다면 이건 남궁근 선생님 책에서 나온 책이에요. 나온 그 글이에요. 확인해봤는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죠? 자, 일단은 2018년도 국가직 9급 정답 해설에 있었던 표고요. 두 번째, 2015년도 서울시 9급 정답 해설에 있는 표예요. 여러분 요약서 35쪽에 보면은 갖고 계신 선생님 책 35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 몇 쪽이죠? 여기? 안 써놨나? 아닌데? 제가 책 안 써놨네? 아, 여기 있다. 180쪽, 187쪽에 보면은 두 개가 양쪽에 있죠. 기출문제집에 보면 180 양쪽에 있죠. 이게 주로 다 학생들이 외우는 표예요. 요약서에도 이 표는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보험이 직접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보험이 직접성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보면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공적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수단으로 바뀌어 있죠. 그쵸? 직접성이 그러면 낮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쵸?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라면요, 여러분. 두 개 다 외우려고 일단은 노력하는 게 학생의 자세.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한다? 빨리 틀린다. 빨리 틀린다. 3초. 빨리 틀리고 넘어간다. 해요. 어차피 잘못해서 틀릴 거면 빨리 틀리든 늦게 틀리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포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여긴 정책수단이라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정책수단이다. 이걸 외우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정책수단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이종수 선생님 거네. 자, 행정수단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책수단하고 행정수단? 이건 총론교재, 총론교재. 이거는 정책학 교재고. 주로 우리가 정책학 교재 쓰면은 정정계 선생님 책으로 하니까 그 선생님 건 책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 7급 이론서에, 9급 이론서에. 그런데 이 선생님 거는 이제 기출문제, 이 문제에서 아마 이 선생님 책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걸 쓴 것 같아요. 있는데 좀 드물긴 하죠. 어쩌면 틀리면 빨리 틀리면 되는 문제예요. 한 문제. 전자정보법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 제가 지금 꼽는다고 했죠. 자, 이제 전자정보의 효율적, 자, 1번.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다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자, 2번도 모르겠어요. 3번도 모르겠어요. 4번도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좀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저는 기본 계획이었어요. 기본 계획은 저의 편견으로는 대체적으로 5년이에요.
대체적으로 5년, 3년이 좀 드물어요. 법 읽다 보면은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시행계획은 매년이지만 기본계획은 주로 5년이에요. 주로 5년, 3년인 경우가 특이해요. 그래서 전 찍었는데 이걸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잭슨이 강림을 했으면 좋겠지만 잘 보면 이건 좀 자, 일단은 자, 그 기출문제 볼게요. 여기는 몇 년이에요? 첫 번째는요? 보이시나요? 3년이죠.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는 3년이에요. 이거 3년인데요. 두 번째 볼게요.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리고 책임 운영 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5년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사회적 기업의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이건 몇 년입니까? 이것도 5년이에요. 그럼 그 다음 기본계획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뭐를 만든대요? 무슨 기본계획?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한대요. 기본계획은 대체적으로 5년이에요. 기본계획은 대체적으로 5년이에요. 이게 제 편견, 저의 상식하에서, 기출문제의 상식하에서 그래요. 그래서 찍었으면은 맞았다고 일단 생각을 하지만 이 세 문제 틀려도 여러분 85점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세 문제는 틀렸어도. 자, 첫 번째 우리 기출에는 없고 기출 해설에 있는 지문. 맞으면 좋고 틀릴 거면 빨리 틀리세요. 이것도 똑같이. 자, 2번도 이거 이제 자랑하려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이 기출문제집은 없는 경우라도 이 세 개 틀려야 된다는 거. 빨리 틀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맞았어야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증거를 찾아왔는데 기존 기출문제 그 지문 선택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어요. 그럼 85점이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몇 점이 나왔다? 75점이 나왔다. 그거는 조금 긴장을 했거나 그 다음에 평소에 그 문장 읽는 연습을 안 해놨거나 해요. 문장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행정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면 공부를 안 했는데도 오히려 맞아서 그 맞는 문제인 경우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보면서 이해와 동시에 하려고 해야겠죠. 자, 17문제는 맞고 3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맞힐 수 있게 공부하자가 지금 목표고요. 행정학 접근 방법, 그래서 아는 문제는 맞힌다. 기출문제와 선택지, 정답 암기가 초반에 3독에서 5독을 차지해야 돼요. 어디? 기출문제, 선택지, 그리고 정답 암기. 그 원라이너라고 해서 그 한 줄로 정리된 그 기출문제 부분이 있죠. 그 부분하고 굳이 해설을 좀 더 추가해서 본 다음에 정답 해설만 그것만 좀 추가해서 보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초 안에 OX가 될 때까지는 저는 이미 3독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5독. 저는 10독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12독까지 하세요. 일단 기출문제를 외운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 해설의 중요한 부분을 밑줄치는 능력이 생겨요. 그 전에는 잘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 3회독에서 4회독 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선택지. 아까 제가 좋은 친구, 나쁜 친구는 처음에 그 1번, 4번 언제 걸리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친구 있었죠? 헷갈리는 방점. 걔를 걸러내는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설에서 밑줄치 부분은 무한 반복해서 하는 회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겸손해지기 위해서 전체 지문으로 가서 회독하시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인을 기출로 잡고 요약서에서 암기 필요 부분 하면서 그 다음에 반복 해석하면 되겠죠. 쉬운 말인데 메인은 뭐냐면 이거라는 기출문제. 메인은 일단 기출문제로 둡시다. 기출문제로 둘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3초 안에 틀릴 각오로 발표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5점을 버리고 15점을 지키자.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그런데 암기. 자, 암기가 빨라요. 이해는 장수생이 될수록 늘며. 죽어도 제가 만약에 지금 내일 죽어도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암기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몰라도. 되도록이면 암기를 먼저 할게요. 암기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암기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읽을 때요. 뭐가 뭐는 뭐뭐를 이 구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좀 유치한 방법인데 저는 손가락으로 짚는 연습을 해요. 문장의 그런 한 부분을. 그런 것도 좀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흘러서 읽는 듯이 하면은 진짜 흘러 지나가요. 여기 빠져나가 이렇게 기차처럼. 약간 자꾸 잡으려고 좀 노력하시면서 하시면은 약간 나한테 좀 남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볼 것. 근데 학생 중에서 여기 앉아서 매일 공부하셨던 국사 문제 푸셨던 분이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포스트잇을 그냥 붙이더라고요. 포스트잇을 몇 분 안에 붙이냐면 우리가 1회독 기준이 보통 12분이에요. 보통 12분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10분, 그래서 길게는 13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 1독이. 이 안에 진짜 계속 붙여.
그래서 붙이면서 넘어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리뷰할 때 이제 그것만 봐요.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자기만의 방법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암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세요. 그분은 그렇게 할 때 처음에 두 문자만 따면서 그렇게 가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해 안 가는 거 표시하는 식으로 하시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암기하시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암기의 방법은요, 무식한 거는요, 이걸 가리고 다 말해보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문제를 따보는 게 있겠죠? 하지만 결론은 기출문제를 내가 3초 안에 넘기느냐 아니냐, 그걸로 검증을 받으면 돼요. 이건 객관식이지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너무 완벽하게 암기를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그다음에 기출문제에 갔을 때 OX가 되면 그럼 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OX가 안 되면 실패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OX가 돼서 성공을 했지만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셔야지 시험 전날, 내가 시험 전 한 달 동안 바쁠 수가 있어요. 시험 전 한 달 동안 바쁘셔야 돼요. 한 달에서 세 달 동안. 왜냐면은 공부 지금 열심히 하시고 나서 시험 한 3, 4개월, 2개월 돼가지고 마음이 나태해져가지고 딴 데로 빠져서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게 있는데, 있고, 초반에 못했다가 후반에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커리큘럼 잘못 탔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반, 심화반 다 따라갔다. 과목당 그러면 한 4달이에요, 4달. 과목당 4달이에요. 따라가도 괜찮은데, 그런 과목은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1개에서 2개 정도만 강약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그런 광을 만드시는 게 그걸 다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선택하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기본 이론만 듣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넘어가서 합격하는 애도 있고, 유학서만 듣고 합격하는 애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오히려 합격생 수기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나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정하고 그것만 지킨다. 부족한 건 어떻게 채운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결론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게 뭐다? 기출문제집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였죠? 아까 1, 2개년 최신기출. 1, 2개년 최신기출. 그 다음에 해설이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외워요? 보통 선생님들이 공짜 해설 달아주시지 않나요? 이제 그걸로 좀 갖고 가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비덩 1번 외웠죠? 안 외웠어요? 비덩? 규제와 유인과 뭐 정보? 수단을 사용한다? 권위? 해가지고 뭐 예측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문을 일단 외우셔야 된다. 비덩, 그 다음에 뭐였지 이거. 예측,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그 맞는 지문을 먼저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모르는 지문 방점 찍고 넘어가 이거일 거야. 이렇게 이게 아마 간접적인 정책 수단일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고쳐서라도 좋으니까 이 답이라는 걸 암기를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차라리 플러스로 정교하게 해설을 더 보셔도 되겠지만은, 일단 그거는 다른 과목이 90점 된 이상 된 다음에 양을 늘려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법령 확인할 것. 제가 법령 보는 방법은요, 좀 더 수업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령 보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OT는 간략하게 끝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해독하는 방법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을 갑시다.